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선의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각각 약간씩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으로 선임된 권성동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의원님 일단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신 거를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예, 모든 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그 후보를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예, 영광이죠. 아, 예.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 통상 좀 재선쯤에서 하는데 사선이라 약간 뭐랄까요, 좀 약하지 않나 뭐 이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렇게 예.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 지적들도 하던데. 글쎄 정권 교체라는 것이 우리 야권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절명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수는 의미가 없다. 예. 어떤 역할이라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권원님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라는 어떤 내부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선대위 후보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제가 시급한 것이 선대위 구성이니까 선대위 구성 준비 작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당의 원로 중진들을 두루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종합된 의견에 따라서 선거 조직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인재 풀을 쫙 모집하러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하시겠네요. 예. 일단은 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떻게 선거 조직을 만들 것이냐. 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 선거 조직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새벽 3시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못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대선 체제에 맞춰 당 사무총장을 교체하자고 제안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이게 맞습니까? 당 사무총장을 교체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 사무총장 교체는 이거는 오보입니까? 이거는 잘못된 보도. 교체하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에 권영세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는 권영세 의원을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거는 맞아요? 권영세 의원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 상황실장으로서 대선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천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가 힘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고 제안했다. 이것도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경선 캠프에서부터 우리 후보나 저도 식사를 하면서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된 마당에 경선에 참여하는 건 그렇다. 그래서 본선에는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캠프에 모셔서 큰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동 선대위원장의 으로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했고 한 정치인이고 또 우리가 중도로 의원 확장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캠프에 합류해 주시면 우리들은 아주 천군만마죠. 그렇지만은 그 두 분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제대로 해야 될 분들이지 무슨 공동 선대위원장 이런 타이틀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공동 선대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공동 선대본부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통상 보면은 뭐 선대위원장은 총괄, 그 밑에 상임, 그 밑에 뭐 공동 이렇게 쭉 나누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대책본부장도 한 명으로 할지 아니면은 분야별로 나눌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합류 가능성, 총괄 선대위원장의 가능성,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느 자리에 어떤 분을 뭐 이렇게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께서 저에게 지침을 주신 바도 없고 말씀하신 바가 없거든요. 아. 그런데 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김병준 위원장님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예. 또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대위에 합류한다면은 선대위의 어떤 무게라든가 이런 것이 더 커질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 경험과 지혜를 빌려서 선대위가 좀 더 원활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대위 인선은 먼저 윤석열 후보 캠프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대위 인선이? 글쎄, 일단 제가 부여받은 임무는 그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조직화할 것이냐. 예. 그다음에 실무진을 어떻게 짤 것이냐. 예. 요 정도 부분만 이제 부여받았고 선대위의 소위 상층부에 대해서는 제가 부여받지 않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후보하고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왜냐면 이 신문에 따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선대위 인선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제안받았지만 그걸 받아들일지 안 그럴지는 선대위 인선을 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도 어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뜻이 좀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뜻으로 쭉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글쎄, 그거는 뭐 후보가 결정할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구성 과정에서부터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의 의견을 경청할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조만간에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준석 당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결국은 대선은 그 후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간에 어떤 뭐랄까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글쎄, 합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후보가 제일 이제 중심이고요. 또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선대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은 아마 긴밀한 협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협의는 있을 것이다. 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경선 과정에서도 많은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잦은 접촉을 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리라 보고 있고,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원활하게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그 위원장을 만났었나요? 만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 가능성이 있고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견제용이 아니냐 이런 해석 보도를 내놨는데 하여튼 언론은 맨날 그 대립 분열 뭐 그런 식으로 쌓아붙이기를 정말 좋아하네요. 아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거는 뭐 지나친 억측이고요. 당연히 이제 원로고 또 뭐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니까 후보께서 김종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여야를
그 막론하고는 이렇게 원로를 만나서 의견을 구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비서실장으로서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으로서 조직 구성의 밑그림 같은 거는 분명히 그리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어제도 뭐 당의 중진 몇 분하고 의견을 교환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견을 듣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을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제 선을 그었는데 본인은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 글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선에서 이제 선택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씻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많은 그런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전당대회 에서 우리 홍준표 선배님께서 이번 결과에 승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기하면은 역시 당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 하리라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30의 책임 당원들, 권리 당원들 이번에 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탈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찌됐든 저희 당을 선택했다가 경선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가신 청년들을 다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또 그렇게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론조사는 그래도 컨벤션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차범위 안팎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사자 대결 구도도 그렇고요. 양자 대결 구도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 추세는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계속 가리라고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결국은 선거란 것이 뭐 별게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내걸고 그동안에 우리들이 해왔던 것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뭐 왕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여론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 지지율보다. 그래서 그 정권 교체 여론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뭐랄까요 그 선방향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될 건데요. 그런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대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책에 관해서는 좀 우리 기자분들도 별로 관심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대립, 또 국민의힘 내에서의 대립, 분열 뭐 이런 부동산은 부동산은 좀 부동산을 많이 양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이 제대로 국민에게 지금 전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정책만 제대로 구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 다 타개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부동산 정책도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 그리고 청년층과 다자녀 세대를 위해서 역세권 주택이라든가 또 그런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내면은 그러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거든요. 세금은요? 종부세랄지 양도세. 종부세 일시적인 완화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고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도세도 공급 물량을 위해서 양도세 일시적 완화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타이틀로
청년 정책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입시라든가 취업의 공정성 확보, 예. 또 공정한 양성 평등 정책, 예. 또 성범죄 무고죄 동시 강화라든가 시민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런 등등의 정책을 쭉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국민들께서 미흡하거나 잘 모르는 예. 분야가 많아서 예. 좀 더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오늘 광주 방문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게 있을까요? 광주, 목포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이제 광주 방문하는 거는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실수 때문에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서 광주에 다시 방문해서 사과하겠다. 예. 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오늘 광주를 방문하고요. 예. 거기 가서 5.18 그 민주공원 또 5.18 그 위령탑 이렇게 예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목포로 가서 내일에 이제 김대중 평화기념관이라고 예. 목포에 그 소재에 있는데 거기 가서 김대중 정신을 좀 더 배우고 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내일은 그 봉화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대1 회동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주 1회 정례 회동하자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는 여야 후보가 주 1회 정례회동 한 전례도 없고요. 예. 왜 정례회동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장동 게이트라는 수렁에 빠져있는 이재명 후보가 예.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위 말하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은 민생 정책에 대해서 예. 또 현안에 대해서 일대일 토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달 일찍 경선을 끝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막 후보로 선출된 우리 후보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책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예. 특검을 수용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런다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을 수용하면 그러면 정례회동 하는 것은 뭐 고려할 수 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런데 특검 국민들이 그렇게 빗발치게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 아무 이런 방구도 얘기도 없이 이런 식의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니까 저희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단일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우리 후보가 윤석열 후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을 하신 분에게 그분이 제대로 뛰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단일화하자는 거는 그렇죠. 이건 예의가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대위가 꾸려주고 어느 정도 안철수 대표께서 선거운동을 진행한 후에 아마 우리 후보가 선대위와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대위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공정, 공익,